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는 주식 투자로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을 올릴지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막연하게 한 50억 정도 있으면 될까라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버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얼마 정도 수익을 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할 기업의 자본금은 24억이 채 되질 않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인류는 현재 4차 산업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TV, 컴퓨터, 자동차, 시계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심지어 전자담배 기기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연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서버라는 많은 데이터 센터와 통신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또한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며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단 한순간이라도 반도체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소자 업체의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는 반도체의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빅데이터, 데이터 저장 장치의 대용량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사물 인터넷, IoT 등의 산업 발달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 확대 역시 큰 영향을 줄 것인데요. 최근 국내 반도체 업체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은 낙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자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도체 소자 기업의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 업체 중 하나인 APTC라는 기업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남원 대표에 대한 소개로 본격적인 종목 분석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공부한 뒤에 석사를 마치고 한국전자통신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선진 기술을 배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탬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유학길에 오릅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94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식각 장비 연구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디램 사업 성공은 국내 반도체 사업이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일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지만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 장비 산업은 여전히 볼모지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시장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 AMAT를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당시에 독점을 하고 있어 반도체 소자는 삼성이 만들지만 그 제조에 필요한 장비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가까운 일본 장비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소자 산업은 대한민국의 주도로 발전한 반면에 반도체 장비 시장은 세계적으로 미국 및 유럽, 일본 업체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 고집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반도체 장비 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반도체 장비 기술은 반도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반도체용 식각 장비 시장은 소수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업체가 독과점하고 더욱더 이런 독과점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두 거대 이 기업이 장비 시장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해 왔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찍 시작된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고유 기술을 축적하며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전 세계의 건식, 식각 장비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업체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APTC의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선전은 한국 대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반도체 식각 장비 시장 점유율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전체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업체도 약 18% 정도로 이 세 업체가 전 세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각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노광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회로대로 깎아내는 작업으로서 반도체 장비 중 가장 난해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어서 식각 장비 제조는 과거 이제 국내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건식 식각 장비의 핵심 기술은 공정 챔버 내부의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생성된 플라즈마를 원하는 형태로 조절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을 선점하고 특허를 통해 후발 업체의 진입을 견제하면서 300mm 웨이퍼용 건식 식각 장비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남원 대표는 2003년 APTC를 창업하고 2004년 200mm 메탈 드라이 식각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한 데 이어서 2006년에는 300mm 옥사이드 장비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국산 기술로는 뚫지 못했던 300mm 폴리 식각 장비와 플라즈마 도핑 장비 국산화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띄우며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 합병된 미국 베리언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플라즈마 도핑 장비 국산화 성공에 대해선 국내외의 반향이 아주 크다고 작지 않았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도핑기는 반도체 웨이퍼에 플라즈마 이온을 주입해서 불순물을 이런 층을 형성하는 장비인데요. 얇은 웨이퍼 가공이 가능해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의 필수 장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속 식각 장비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에 이제 폴리 식각 공정이 늘어 폴리 식각 장비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김남원 대표에 의해 2002년 회사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2005년 200mm 메탈 식각 장비를 만들고요. 2009년 300mm로 높여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하게 되고,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8년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 업체입니다. 현재 주력 제품은 LEOWH 신형 폴리 에처 제품인데, 기존 LEONK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식각 장비이고, 이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LEDWS 후속 모델이 현재 개발 중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미래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뒤에 보다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반도체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으며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5배, 5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SK 하이닉스 단일 거래선이지만 잠재 고객으로 세계의 이제 마이크론, 인텔, TSMC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으로 점차 세계적 반도체 소자 기업에 점진적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겠는데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 약 5,800억이고요. 퍼가 현재 매출 대비로 약 13배가 조금 넘고, 그리고 PBR은 5배가 넘습니다. 작년 2020년 ROE가 무려 31%였는데 올해 2021년 예상 ROE가 50%에 가깝게 지금 이 측정이 되고 있고요. 참으로 투자되는 것에 대한 이익 회수가 어마무시할 만큼 현재 급격한 성장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작년 2020년 매출이 930억인데요. 올해 2021년 1분기 매출만 무려 860억입니다.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5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296억으로 전년 대비 83%나 뛰어 올랐는데요. 21년 1분기 영업이익만 작년 한 해 영업이익과 근접한 271억을 기록하면서 안전하게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업 근래에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성장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를 더욱 흥분시키는 것은 현재 멀티플이 고작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이 기업이 지금 추세대로 순이익 500억을 기록한다면 현재 시총 대비 퍼가 약 11배가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단연간 매출과 이익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매출액이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파른 지금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비해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를 넘나드는 아주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떤 성장에 대한 잠재성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21년 1분기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먼저 특이할 만한 점이 전년 대비 191억, 매출이 860억으로 엄청난 증가를 시현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연간 매출과 비슷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찔할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단일 거래선으로 인해 대부분 매출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발생이 됐고요. 또한 의존도가 크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막강한 기술력을 앞세워 기존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점진적으로 잠식할 높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 근거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의 투자 전망을 보면요. 그 많은 관련 기업들이 4차 산업의 수요를 대비해서 더욱더 투자 규모를 늘려갈 계획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반도체 소자업체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시장 성장은 DDR5 확산에 따른 IDC 인터넷 센터, 데이터 센터들의 카펙스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공급 측면에서 DDR5 칩 사이즈는 기존 대비 약 15%가 커지면서 그 동일한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의 그 유닛은 비례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신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를 더불어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SK 하이닉스 또한 이러한 산업의 흐름에 맥을 같이 해서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할 예정인데요. 그 보다 고무적인 일은 전체 투자 계획 대비 장비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10년간 카펙스의 80%를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가 2020년 마무리되면서 그 2021년은 장비 위주의 이제 유형 자산 투자가 카펙스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반도체 공정 장비 투자 중 그 시각 장비 이 비중은 약 30에서 40%로 가장 큰 시장으로 파악이 되고요. 2021년 SK 하이닉스 내에서 APTC의 시각 장비 점유율은 5.5%, 그다음에 2020년 내년이죠. 약 7% 정도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APTC의 점유율은 2019년까지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고속 폴리 그 애취인 그 아까 말씀드린 LEO-WH가 이제 일부 그 낸드 팹에 적용되고 그 메탈 애취인 그 난도 M이 이 제품 중 하나가 적시 이제 출시되어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21년 1분기 점유율은 약 7.2%로 SK 하이닉스 카펙스 총 4.1조 원 중 장비 투자가 3.3조 원, 그리고 이 중에서 시각 장비 투자가 1.17조 원으로 그 APTC 매출 860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전망이 좀 더 확실히 되는 근거가 이 그림 한 장으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왼쪽을 먼저 보시면 검정색 선이 SK 하이닉스가 전체 반도체 장비에 투자한 금액인데 19년, 20년 투자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색 막대 그래프처럼 APTC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한 장비는 오히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SK 하이닉스가 구매한 시각 장비 역시 그 하얀색 막대 그래프처럼 19년, 20년 감소세였지만 오히려 검정색 선과 같이 APTC의 장비 점유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가 최근 매출과 이익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더욱 확실한 것은요, 그 APTC의 연간 이 생산 능력, 실적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림과 같이 확연하게 굉장히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 APTC 주가 종목에 대한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2020년 시작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작년부터 급격한 어떤 상승 랠리가 시작되더니 올해 초에 역사적 전고점인 29,000원을 찍고 근래에는 다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재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올해 매출 전망과 함께 최근 앞으로 3개년의 어떤 그 매출의 잠재적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아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해 보겠는데요. 유동 자산이 지금 1,300억 정도이고 유동 부채가 350억 정도로 유동 비율이 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유동성이 매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 좀 분석이 되고요. 재고 자산도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당좌 비율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이 기업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이제 주문을 받아야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고작 35%밖에 안 돼요. 매우 이제 안정적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억 정도로 제가 만약 주식으로 50억을 만든다면 이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50억이란 금액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한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19년 재무 기준일로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BBB-라는 것은 사실 좀 믿을 수가 처음엔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좀 주담이랑 좀 더 확실히 좀 이렇게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그 어떤 근거로 기업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낮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버릴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 9월에 발표된, 그러니까 20년 기준이죠. 20년 기준으로 올해 9월에 발표될 신용평가 등급은 이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AAA 이상의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APTC 반도체 장비, 시각 장비 종목 분석에 대한 결론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기회와 위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 중 시각 공정은 특히 건식 시각 장비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판매 단가와 수익성 측면에서 그 외 공정 대비 높다는 점이 사업에 있어 어떤 기술적 해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개발한 폴리 시각 장비의 매출 기여도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 현재 최우영 대표의 어떤 취임 이후 2018년이죠. 그 SK 하이닉스 제조 기술 수석 서정우 총괄을 영입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인력 영입 성공에 힘입어 향후 기술력에서 시장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그 인텔 요번에 인텔 일부를 인수했죠. 그 단일 고객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인보다는 이러한 어떤 점유율 확대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또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이제 크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좀 위험 요인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얼마나 빨리 세계 시장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19년 말 기준이지만 신용 등급이 BBB-라는 건 조금 모든 어떤 좋은 그림의 어떤 옥의 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급격한 주가의 어떤 급등세는 투자에 앞서 약간의 심리적 불안감과 함께 2분기 실적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투자의 부담과 더불어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시간 APTC에 대한 기업을 종목 분석 영상을 통해 같이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세계 무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통해 높은 성장과 이익을 시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